자,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의 슈가북입니다. 응? 띠용?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전 영상에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책에도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 대표적인 거랑 반드시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거기 나오는데, 그 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그 1편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생략하고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썼을 때 첫 문장에, 첫 번째 그 문단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백사장에서 찾은 진주. 그러니까 이 책이 백사장에서 찾은 진주와 같다는 거야, 저한테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거에는 정보가 귀해서 건강 관련 지식을 얻기가 어려웠다. 오늘날 인터넷 발달 등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니까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건 좋은 일이나, 동시에 많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서 역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선별하기가 어려워졌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보다 정보는 많은데 역으로 너무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역으로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책 저자인 스가와 유스케 씨가 프롤로그에 적어둔 말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문구를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좀 고지식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문가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추락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새부턴가 건강 전문의의 말보다 건강 전문 블로거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과학자보다 과학 유튜버의 말을 더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이른바 전문가들만이 책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어린아이도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에선 진짜와 가짜가, 장인과 초보가 서로 뒤섞여 복잡하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보는 쏟아지는데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하나하나 따지기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이 때문인지 진짜 정보, 진짜 정보를 찾는 게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었는데, 저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자가 조용히 밝힌 그만의 소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하지만 한편으론 진정성과 확신이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저자가 책에 써놓은 문구입니다. 프롤로그에. 이것도, 나는 의료정책학자이자 의사이다.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상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 책에 쓰인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건강 정보야말로 건강과 장수에 기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프롤로그를 읽으며 자연스레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단에 관해서만큼은 이 책에 쓰인 정보만 믿고 따라도 되겠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지난 글에선 저자가 주장하는 건강에 나쁜 식품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가 뽑은 건강에 좋은 식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내용 에도 했던 얘기인데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책에서 여기 보시면 조금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건강에 유익한 정도에 따라 나눈 5개 그룹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룹 1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밝혀진 식품. 그룹 2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 식품. 그러니까 요것도 좋은 식품인데 요거보다는 약간 뭐랄까 아직 과학적 그 검증 결과가 미비하다 이런 거겠죠. 이건 더 미비한 거고. 그죠? 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보고되지 않은 식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만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확률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식품. 그러니까 소수의 연구에서 건강에 나쁠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증거 수준으로 봤을 때 한 두 번째 증거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정도의 그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룹 5는 뭐예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보고된 식품. 기억나시죠? 1번 붉은 고기, 2번 흰 탄수화물, 3번 버터 등의 포화 지방산. 요거를 저번 시간에 정리해 드렸고.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볼 그 그룹은 뭐예요? 이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밝혀진 식품. 이거 일부러 제가 가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려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건강에 좋은 식품 5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구의 권위 있는 영양학 잡지에 실린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메타 분석의 그 위력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메타 분석에 의하면 하루 적당량의 생선,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36%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의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동맥경화로 발생하는 질병의 재발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방암, 폐암 등 몇몇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잠깐만, 이거를 보고. 근데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요. 그림자 좀 어디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생선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얼추 한 80g 정도 80g 정도 먹으면 최대한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게 또 좀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얼추 80g 정도 챙겨 먹으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 잘 찍혔나 영상이? 오케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연구 끝났으니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확실하니까 생선 먹어라, 뭐 이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뭐 이건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뭐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16개 관찰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한 단위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에서 6%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한 단위, 여기서 말하는 한 단위라는 거는요, 한 단위 이상 먹은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니까, 바나나의 경우는 바나나 2분의 1개, 바나나 반으로 자른 거, 그리고 사과는 작은 사과 하나 정도, 그게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말이에요? 바나나 반 개나 조그마한 사과 하나 정도는 하루에 좀 챙겨 먹어라, 뭐 이 말이죠, 그죠? 다른 연구에서는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 및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4%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채소 및 과일 섭취와 암 발병률 이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근거가 따르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망률이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채소와 과일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근데 가끔 먹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편의점 가면은 왜 막 과일 주스, 생과일 간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과일을 통째로 간 거는 몸에 그래도 뭐 좀 효과가 있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 다음 결과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 및 과일은 정제하지 않은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한 과일 주스, 채소 주스 등은 건강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일 주스, 채소 주스 건강 생각한답시고 먹어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아직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과일 날 것 자체로 그냥 먹으라 이거지. 정제한 거 먹지 말고. 맞죠? 자, 세 번째입니다. 책에도 제가 이거 좀 너무 난잡해질까봐 제가 그냥 생략하는데 책에 채소 과일이랑 그 사망률 채소 과일 섭취량이랑 사망률 관계가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그 사망률이 쭈쭈쭈쭈쭈쭈쭈 낮아집니다. 명확해요. 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가 앞에 영상이랑 지금 모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데 탄수화물입니다. 야, 네가 아까 전에 탄수화물 먹지 말래며. 안 좋다며. 그거는 흰색. 자,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갈색 탄수화물.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색 탄수화물은 나쁘지만 갈색 탄수화물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탄수화물이라고 모두 몸에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은 탄수화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갈색 탄수화물인데 대표적 갈색 탄수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분. 자, 전립분이라는 거는 통밀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류를 의미해요. 자, 전립분. 또 보리, 귀리, 호밀, 현미, 잡곡류, 메밀가루 등. 자, 이게 갈색 탄수화물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위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갈색 탄수화물이 건강에 좋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구국가 78만 6천여 명의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 하루 70g의 갈색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사망률에 비해 22%나 낮게 나왔습니다. 자, 하루 70g의 갈색 탄수화물만 섭취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을 22%, 그러니까 사망률 예방을 22%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엄청 좋겠죠? 이외에 대표적 갈색 탄수화물인 현미의 경우 현미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당뇨병 발병 확률이 기존 대비 최대 36%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갈색 탄수화물이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현미가 짱이다 이 얘기죠. 그죠? 한편 갈색 탄수화물 섭취와 암 발병률 사이의 긍정적 연구 결과는 아직 확고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 암 예방과의 관련은 없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로 사망률, 두 번째로 당뇨 예방, 사망률 예방, 당뇨 예방에 명확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갈색 탄수화물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익히 아는 익히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 관리 하시는 분 많으니까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즉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식사는 뇌졸중이나 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하는 것들을 먹으면 물론 건강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고 싶어. 이렇게 이런 식단 지키면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살도 빠진다. 뭐 이거죠. 자, 네 번째 여기다 적어야지.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근데 제가 그냥 뭐 노파실 한 얘기인데 원래 글씨를 좀 쓰거든요.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글씨를 좀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글씨가 되게 안 예쁘게 나오네요. 그렇다고요. 자, 네 번째 뭘까요? 이게 버터랑 약간 상대되는 개념인데, 자, 이겁니다.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유 알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 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말하자면 뭐 식용유 그런 거 살 때 이거 사면 된다 이 얘기야. 올리브유. 맞죠? 자, 읽어볼게요. 아쉽게도 책에 올리브유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가 자세히 실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아무리 펴봐도 근거가 안 나와. 근거 있으면 내가 그래도 옮겨주려 했거든. 근데 그냥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건 뭐 팩트죠 그냥. 그죠? 그냥 믿어도 되겠죠? 굳이 머리 아프게 근거까지 요거 하나 정도야.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이 책을 9점을 줬던 이유가 뭐 책의 구성이 깔끔하거나 글을 잘 써서 제가 9점을 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 자체가 워낙에 신뢰성이 높은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썼고, 그 또 전문의 프롤로그에서 그 전문의가 그 저자가 쓴 어떤 그 포부나 철학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9점을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좀 빈틈들이 있었던 거야 책에. 요것도 당연히 5개 중에 하나니까 좀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적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제가 못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요게 근거가 실려 있었다면 어디서라도 찾아내서 제가 글에 옮겼을 건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책에 올리브유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가 자세히 실려있지 않지만 제가 따로 검색해 보니까 올리브유가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되는 걸 좀 이렇게 몸이 산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항산화, 각종 암 예방, 심장질환 예방, 관절염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식용유 대신 요거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두구. 자, 정답은 마지막 5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자, 견과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견과류는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대표적 견과류로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이 있습니다. 캐슈넛이라고 이렇게 슈퍼 가면 파는 거 있거든요. 견과류는 식품에 따라 효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 각종 암, 심장질환 등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약 30g 정도의 견과류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을 20에서 6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협심증 발병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견과류 하면 바로 생각나는 땅콩은 사실 나무 열매가 아니라 콩의 일종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땅콩도 다른 나무 열매, 그러니까 다른 견과류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콩이 견과류는 아닌데 견과류랑 비슷한 효능을 내고 있으니까 땅콩도 옆에 있으면 주워 먹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생선. 두 번째, 채소와 과일. 세 번째, 갈색 탄수화물. 정제되지 않은 갈색 탄수화물. 네 번째, 올리브유. 5번째, 견과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글을 쓴 날, 제가 썼던 글이에요. 오늘 아침에 생전 처음으로 산 아몬드를 입에 한 움큼 털어넣고 글을 마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때 이 글을 쓰면서 아몬드를 먹으면서 썼어요. 저는 과자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원래 과자에 들어갔어야 할 돈이었죠. 책이 제 행동을 조금이나마 바꾼 겁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도
나처럼 약간의 신경 변화를 느끼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걸로 이 글의 역할은 120% 다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저자의 글을 옮기며 글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과 내가 앞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 저자가 썼던 글 세 문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공육, 붉은 고기, 흰 탄수화물 등은 몸에 좋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일 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식사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엇을 먹을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물론 가공육, 붉은 고기, 그 흰 탄수화물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야 이거 절대 먹지 마. 자기가 말한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 저자가 해놓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행복감이 삶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둘을 견주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예 끊었더니만 너무 우울하고 막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조금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도와 견주어서 본인이 스스로 현명하게 조절해달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현실은 알고 그 현실을 냉철한 그 팩트를 바탕으로 본인이 요걸 견주어서 현명한 판단을, 합리적 판단을 스스로 해 나가라 이 뜻이지. 저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바람직한 식사 내용도 변화한다. 그 운동이 겁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소량의 흰 탄수화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운동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면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으로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찍었나? 어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찍었냐.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신체 능력을 좀 올려놓은 사람은 내가 흰 소량의 탄수화물을 먹어서 좀 신체 이렇게 건강이 좀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식품을 좀 섭취를 하더라도 고기나 이런 거를 가공육을 섭취를 하더라도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많이 끌어놨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평균이 여기라면 몸 상태 평균이 여기라면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좀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평균 위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야. 이 저자 말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몸이야. 그냥 여기야. 아니면 안 그래도 여기야. 평균보다 밑이야. 근데 쌀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스팸 많이 구워 먹고 이래요. 그럼 안 그래도 평균보다 밑인데 더 내려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좀 자신이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먹지 말라 이 얘기죠. 이 경우에는. 아니면 뭐야 이거 정 먹고 싶으면 운동 바짝 해라 이 얘기지. 맞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아까 이거 근데 사실 첫 번째 글에서 썼던 내용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문장으로 넣었습니다. 뭐예요? 자, 여기서 추천하는 내용이 가까운 장래, 새로운 연구 결과로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기서 추천하는 내용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연구 결과로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저자 과학자 특유의 겸손함과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동시에 공존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예.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냥 이거예요. 사실 저 문장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 믿어라. 이미 복수의 연구 결과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줄여야 할 음식 3가지,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다른 데서 자꾸 이상한 정보 취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를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 말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어디서 보니까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뭐 단백질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뭐 좋다는데 건강에? 자,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글에 안 옮겼는데
식품이 아니다. 성분. 그러니까 명확히 기억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성분을 믿지 말래. 성분을 믿지 말고 연구 결과를 믿어라. 뭐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식에 좋은 성분이 막 들어가 있어. 좋은 성분이. 근데 그 좋은 성분을 상쇄할 만큼 또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공존하는 음식들. 근데 그것 중에서 나쁜 성분이 야기하는 결과가 훨씬 크다면 야, 이거 안 먹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건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거.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당분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은 그럼 과일 당분이 많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성분이 당의 성분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저자가 말했던 성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상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복수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좋은 성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뭐가 좋은 게 있고 소고기에 뭐가 좋은 게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음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야, 네가 뭐 안 좋다는 음식 그거 먹고도 뭐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거 실컷 먹고도 100살까지 살다 가셨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댓글을 보니까. 자, 여러분, 뭐 그 담배 같은 게 훌륭한 예시죠? 우리 할머니 맨날 하루 한 갑씩 담배 피셨는데 100살 넘게까지 장수하다 가셨어. 뭐 이런 글들 가끔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요렇게 철저하게 요런 걸로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확률로 보는 거야. 자, 1000명의 사람이 담배를 폈는데 그 중에서 900명은 일찍 사망했어요. 자, 100명은 평균만큼 살았어. 그 중에서 이 100명 중에서 10명은 평균보다 오래 살았어.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뭐 믿어야 돼요? 확률적으로. 이 90%를 믿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맞죠? 물론 내가 담배를 펴서 이 10%에 속할 수도 있죠. 근데 10%의 확률을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은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게 현명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그 확률에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 좀 머리 아프겠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이 모든 현상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일반적인 현상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키가 남자들은 보통은 뭐 170 이상 180 미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포로 봤을 때 170 미만 180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소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끄트머리 여기 쭉 깔짝깔짝 여기 낮아질수록 어떤 애들도 있냐면 190도 있고 2m도 있어. 여기도 이쪽은 뭐겠어요? 뭐 160도 있고 150도 있는 거예요. 키가, 남자 키가. 자, 그러면 평균적인 상식적인 남성의 키를 뭘로 봐야 돼요? 이 절대 수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수치로. 요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요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면 담배를 핀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명이 여기에 속하 있을 거야. 여긴 뭐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는 아마 낮은 수명에 여기 대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그러나 양극단에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요 극단에는 담배를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확률 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어디에 걸어야 돼요? 여기에 거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 인생을,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의 인생은 높은 확률에 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외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그 더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 짱짱맨 최고. 책 최고입니다. 9점짜리.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